영조 38년 1762년 윤 5월 13일 창덕궁 뒤뜰에 쌀을 보관하는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 28살 왕세자가 갇혔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자 세자는 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병이 깊어 스스로를 해칠 지경이라 부득이 폐위하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치료하지 않고 뒤주에 가뒀을까요? 왜 신하들은 그 광경을 지켜만 봤을까요? 그리고 왜 세자의 부인은 훗날 그 기록을 남겼을까요? 사도세자. 그는 정말 미치광이었을까요? 시대 배경. 영조는 2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복형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은 뒤였습니다. 즉위 초부터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론과 서론으로 나뉜 조정은 그 의심을 정쟁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영조는 평생 그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탕평을 외쳤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공정함. 하지만 그 공정함은 때로 냉정함이었습니다. 영조 15년 1739년 48배 영조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살에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0살에 대리청정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영조가 원한 것과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조는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사도는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영조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사도는 화려한 옷을 즐겼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자신의 복사본이기를 바랐습니다. 사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당파의 칼날이 파고들었습니다. 실록 속 기록 제10 영조 33년 1757년 2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자가 정사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조가 이를 꾸짖으니 세자가 두려워하여 떨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4월 세자가 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 옷을 바꾼다. 영조 35년 1759년 세자가 환관과 궁녀를 함부로 때려 죽였다. 영조 37년 1761년 세자가 밤마다 궁을 나가 백성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승정원에 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라. 실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세자의 병환이 깊어 날로 심해지니 스스로를 해칠 지경이라. 부득이 서인으로 삼는다. 그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여드레 뒤 죽었습니다. 기록 사이에 공백.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세자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자께서 10살 무렵부터 영조의 꾸지람을 심하게 받으셨다. 그때부터 옷을 여러 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셨다. 10살. 대리청정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어린 세자는 매일 아침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어제 처리한 문서를 보고했습니다. 영조는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틀리면 꾸짖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렇게 적습니다. 세자께서는 영조를 뵐 때마다 온몸을 떨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의심받을까봐 더 엄격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증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왜 하필 그때 영조는 아들을 죽였는가? 1762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지 38년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조정은 다시 당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를 지지했습니다. 소론 시파는 영조의 탕평책을 옹호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노론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영조가 가장 경계하던 것, 아들이 당쟁의 도구가 되는 것, 그리고 그해 5월 사도세자는 영조 몰래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를 모반으로 의심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조께서 내가 평양에 간 것은 영모를 꾸미려 한 것이냐고 물으시니 세자께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엎드려 계셨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려두고 영모의 의심을 받을 것인가? 아들을 죽이고 조선을 지킬 것인가? 그는 조선을 택했습니다. 셋째, 뒤주속 여드레.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 여드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한중록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뒤주 밖에서 세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마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았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더구나 5월 한여름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세자께서 물을 달라 하셨다. 하지만 영조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조는 아들을 치료한 것이다. 뒤주는 병을 고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용서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만에 죽었습니다. 넷째, 해경궁 홍씨는 왜 한중록을 썼는가? 사도세자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사도세자라는 이름도 그때 붙여진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뜻의 사도. 하지만 조정은 반대했습니다. 선왕 영조께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이냐? 정조는 평생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궁 홍씨는 그 균형을 위해 한중록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습니다. 세자께서는 병환이 있으셨다. 하지만 영모를 꾀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었을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 정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조가 역적의 아들로 낙인 찍히지 않게 하려면 사도세자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영모를 꾸밀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아들을 지켰습니다. 결말 1762년 윤 5월 21일 뒤주가 열렸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세자가 이미 흥서하였다. 흥서. 왕세자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날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열흘 전 서인으로 강등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실록은 그를 세자라 불렀을까요? 기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길 뿐입니다. 사도세자는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혹은 둘 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1762년 그날 창덕궁 뒤뜰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고 한 왕이 세자를 죽였고 한 시대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역사는 판단보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록 사이사이에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